네, 코하 1월 15일 목요일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네, 물론 조정받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석 달 만에 97,000달러, 하나로 1억 4,30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석 달 만에 탐욕 단계에 들어서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감이 급증하자 이 탈중앙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이슈와 거래 흐름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터 최희담 기자, 그리고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보면서 현재의 전반적인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봅니다. 현재 단기 추세선이죠. 주황색 RSI 라인 밑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오를까 말까 이 간을 보고 있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장단기적으로는 다만 하락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봅니다. 현재 59.06%로 지난 어제 58.62%보다는 상승했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점점점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72%입니다. 어제 저녁 5.76%보다 비슷한 상황이겠죠. 네, 시장 자금이 여전히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해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가격 상승세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봅니다. 마이너스 7.19%입니다. 어제만 해도 그래도 26.24%까지 올랐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대로 하락하면서 이게 잘 가려다가 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다만 횡보를 전망하고 있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어제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이너스 9.18%였는데 12.82%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이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 우리 웰커미 여러분도 코하입니다. 서인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퓨튜브님 와주셨고, 땅비니님, 태산님, 바이올렛님 많이 와주셨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제 제가 좀 놀랐는데 좋아요를 누르시니까 동접자 수가 늘더라고요. 이런 알고리즘 제가 처음 발견해서 좀 놀랐는데 좋아요 은주 기자님 빵 터주셨네요.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의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봅니다. 비트코인 지금 그래도 96,582달러 선에서 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비트코인 흐름 좀 살펴보면요. 네.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세는 한때 97,900달러 선을 찍었었고요. 현재는 조금 내려와서 96,0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화로 보면 1억 4,100만 원대 이제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 8주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가장 최고가를 다시 한번 찍은 셈이거든요. 네. 이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농담 삼아서 10만 달러 다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쯤 되면 10만 달러 나오는 거는 약간 연례 행사 같긴 하지만 그렇죠. 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왜 이 가격이 나왔는지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먼저 미국 쪽
좀 정책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보편적 글로벌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날 적법성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원래는 오늘 의견 발표 세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게 보류가 된 겁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당분간 좀 이어질 전망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앞서서 만약 관세 정책이 위법 판단을 받을 경우에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이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한 바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 소식이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좀 좋은 뉴스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계속 불확실성을 끌고 가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악재 지속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결론이 안 난 상태.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연락을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안 주는 약간 그런 이제 상황에서 다만 이제 좀 가상자산은 가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오전장에서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한때 좀 치솟았는데 네.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하루에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네. 이제 아시아 최대 비트코인 기업으로 알려진 메타플래닛은 도쿄에서 15% 올랐습니다. 이제 반면 이제 기술주는 살짝 부진했는데요. 네. 나스닥 100 이제 ETF인 QQQ는 이날 1% 넘게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10% 상승세를 보이고 이제 금과 은 같은 강세를 보인 반면 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네. 이제 비트코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관세 무역이나 이제 정책 리스크가 정리되지 않는 국면에서 이제 성장 자산보다 정책 영향을 덜 받는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무조건 안전 자산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돈이 좀 불확실성한 구간에 어디로 피난을 가는 모습을 좀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자체가 약간 이게 메인 자산이 아니라 피난처 자산이다. 그래서 뭐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 니네 이러니까 기술주 막 빠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피난처 같은 자산이다. 그래서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 같은 DAT 기업도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또 봐주셨는데 한편 이 트럼프와 제롬 파월 의장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미 재무부 차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겠죠. 지지를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제 연주 출신이었던 이제 미국 재무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는 넬리 량이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제 노동시장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올해 약 1.5%의 포인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얘기됐던 뭐 점진적인 금리 인하 전망보다는 이제 한층 좀 비둘기파적인 시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넬리량 차관은 최근 고용 지표에서 둔화 신화가 이제 나타내고 있다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를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또 디지털 자산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네. 이제 넬리량 차관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된 경우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달러 영향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넘는 결제랑 이제 금융 거래에서 달러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네. 그 결과 달러의 지배적 위치를 좀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서 좀 긍정적이다. 근데 좀 차관급 말고 장관님이나 아니면 뭐 부통령님께서 해줬으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가격이 오를 뻔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러 패권이 강해질수록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원화 약세가 지금 좀 우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미 재무부 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만나서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하면서 원화 약세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네. 최근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에 대해서
한국 경제 펀더메탈과 이제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네. 이제 한국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 산업 전반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한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윤철 부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미 간 무역과 투자 협행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 발언을 이제 살펴보면 원화 약세를 한국 자산의 리스크라기보다는 글로벌 달러 환경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되고요. 네.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처럼 달러 기반 자산의 체감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화 약세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의 이 클래러리티 법안 관련된 이슈도 준비해 주셨다는데 전해주시죠. 네, 이제 네. 미국 클래러리티 관련해서 이제 코인베이스 먼저 이제 코인베이스 네. 얘기 먼저 드릴 건데요. 코인베이스가 네. 클래리티 법안 코인베이스의 최대 경영자였던 암스트롱이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상황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이제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법안 관련 초안에 대해서 네.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해당 법안이 일부 디지털 자산과 이제 사업자에게 이제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네.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암스트롱 CEO는 이 법안이 일부 디지털 자산과 사업자에게 이 과도한 규제를 네. 이제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고, 즉 이게 이제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활동을 제한하고 네. 정부가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건데요. 네. 이제 이게 이제 CFTC의 역할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SEC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을 했고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보상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은행의 경쟁을 보호하는 방향이라며 소비자보다는 기존 금융권에 이제 유리한 구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이 현재 초안이 좀 수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좀 새로운 제도권에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래어리티 관련된 이슈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주 기자, 이제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 상황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 유동성 공급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년하고 올해 좀 자리 잡은 이 ETF 상황 어떻습니까? 아직도 좀 매도세가 심한가요? 아니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매일매일 신고가 경신을 해내가고 진짜요?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97,000달러까지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일단 확실한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미증시가 떨어져야 우리가 오른다. 이게 이거 이제 진짜 확실해요. 이 정도면. 작년 그래도 초까지만 해도 네. 미증시 암호화폐 같이 가자였는데 커플링되는 시장이었지만 갑자기 디커플링이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미증시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정말 강한 반등을 보이는 거를 저희가 연초부터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정말 더 본격적으로 기도 메타. 이게 근데 참 애매한 게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 나와야 시청자분들이 네. 미증시랑 암호화폐 같이 같이 투자를 하시니까. 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저도 미증시를 네. 홀딩하고 있지만 사실상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권이실 것 같아요. 미증시는 저뿐만 아니라. 그쵸. 근데 그 수익 폭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네? 높으신가요? 코인보단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2, 3% 조정 온다고 저희 뭐 주식 쪽에서 막 중내 소리도 솔직히 안 나와요. 그쵸. 근데 네. 미증시에서 2, 3%만 떨어져 주면 네. 코인 쪽에서는 어느 정도로? 두 팔 벌려 환호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네. 네.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조금 서로 상부상조하자, 그쵸, 좀 그쵸.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좀 나눠달라. 네, 이제 CS 끝나고 모멘텀이 좀 한 차례 차분화되면서 네. 지금 미증시가 계속해서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덕분에 비트코인이 97,000달러까지 갔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미증시님.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뭐 개인들만 막 사서 올라간 장은 아니고 이렇게 또 강하게 돌파할 수 있었던 데는 기관들의 힘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쵸. 지금 현물 ETF의 간밤에 원화 기준으로는 1조 원이 넘는 순유입이 기록이 되면서 예.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 네. 뭐 블랙락만 이렇게 유입이 나왔다가 아니고요. 모든 ETF 운용사들이 골고루 유입세가 기록이 되면서 1조 원이 넘게 몰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물론 전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세기는 하지만 네. 막 엄청난 저점 구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85,000원에서. 올라왔죠. 우리 8만 85,000도 봤으니까요. 네. 근데 거기보다는 많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꽤나 오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배팅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 아직 저점일 수도 있다? 더 간다는 거죠. 더 간다. 더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은 자리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ETF 자금 흐름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동일한 지표가 이제 고래 쪽에서도 확실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래 쪽의 데이터를 함께 보시면은 일단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 VDD라는 지표를 통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VDD 요? 비트코인이 네. 97,5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 비트코인이 96,500달러죠. 이 VDD라는 지표가 뭐냐? VDD는 Value Days Destroyed라는 네. 지표인데 이게 뭐냐면 오래된 코인이 움직이면 이 VDD라는 게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매수된 코인이 움직이면 네. VDD가 낮아집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밑에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보시면 화살표, 최근에 네. 낮아졌어요. 이 그러네요. 말은 뭐냐면 네. 오래된 고래들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신규 있고. 매수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의 변동성은 단기 보유자들의 적극적인 거래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VDD 수치가 0.53 수준인데 네.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비트코인은 대부분 최근에 매수된 코인이고 오래 들고 있었던 장기 보유자들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좀 걱정이었잖아요. 오래 좀 장기로 들고 있었던 이 할아버지 고래분들이 오지들, 네. 계속 좀 12월 달쯤에는 열심히 파셨으니까. 매도한다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적어졌다는 건 이제 갈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지들일수록 매도에 대한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사실 단기 투자자들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많이 단기 벌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이 정도 기다렸기 때문에 사실 네. 보상 심리가 단기 투자들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VDD 지표가 내려가고 있다는 건 네.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장기 보유자들은 팔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더 큰 꿈을 그렇죠. 펼치고 있다. 비욘드 더 뭔가 그 너머에 넘어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네.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해당 지표를 통해서도 체크가 가능하고 이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이 고래들 그리고 오지들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오지들의 고래 지갑 주소가 말씀 주셨던 대로 작년 연말까지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최근에 되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5년 이상 휴면 상태에 들어갔었던,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이체되지 않았었던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네.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아닌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지표를 보시면 확인이 네.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름 고점이 좀 낮아지는 2024년에는 고래들이 오랫동안 5년 이상 코인을 움직이지 않았던 물량들이 3,800개가 매도가 되고 그다음에 3,200개 매도되고 피크 때마다 그 다음 피크 때가 2,200개가 매도가 됐는데 네. 지금 2026년 들어서는 그게 1,000개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네.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 대비해서 거의 4배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렇게 오지들의 매력 압력이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건 네. 말 그대로 그들은 지금 홀딩에 들어갔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판다. 네, 장기 네. 보유자들의 매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지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 그리고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간밤 비트코인 97,000달러 다시 한번 재돌파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 큰 손들, 기관, 큰 손이 움직여야 돼요. 고래 네. 움직이니까 왜냐면- 빵 뜨네요. 그럼요. 저도 지금까지 열심히 사고 있었지만 티도 네. 안 났잖아요. 제가 사면은 더 떨어져요. 하지만 우리 기관 선생님들께서 네. 기관 움직여 주시니까 그쵸. 드디어 가격이 또 다시 한번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있다. 바뀌고 있다라는 네. 거. 그리고 또 다른 지표를 통해서 지금 시장의 상황 계속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번에 네. Z스코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Z스코어. Z스코어는 이제 이게 과열인지 아닌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네. 지금이 과열이 아니라 오히려 작년에
우리가 한 차례 12만 달러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과열 이후에 다시 한번 리셋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저점에서 건강한 조정 이후에 재정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해당 지표를 통해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이제 다시 좀 재정립되는 기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긍정적인 또 상승 사이클에 대한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월 들어서 시장 거래소 안에서의 좀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 비트코인의 시장 분위기 사실 이렇게까지 팔아 제꼈는데 더 팔 게 남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매도 물량이 엄청 쏟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네. 드디어 파실 분들께서 다 파셨나 봐요. 다 가셨네요. 가셨어요. 그래서 네. 1월 되니까 거래소가 드디어 조금 잠잠해졌다. 그래서 바이낸스를 보니까 11월에는 한 달에 평균 1,5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대요. 그러니까 1,500개 비트코인이 매도 물량으로 들어온 거죠. 그쵸. 그러면서 12월에는 7,500개였던 게 750개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도 국면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그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하루 이틀 코인이 이게 이체가 되는 날도 있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유입보다는 유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완전 1월 긍정적이네요. 5일 하루에는 4,500개 비트코인이 빠져나갔고요. 네. 1월 13일에는 5,200개 이상이 바이낸스에서 순 유출이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11월에는 1,500개 비트코인이 이체가 돼가지고 시장에 매도 압력을 가했는데 네. 지금 1월 되고 나서는 오히려 하루 만에 뭐 4,500개 또 5,200개, 그러니까 10,000개의 코인이 유출이 반대로 된 거예요. 거래소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2달 동안 사람들이 팔기 위해서 네. 이 이체했던 물량의 몇 배 이상으로 지금 사람들이 팔지 않겠다라고 해서 물량을 외부로 빼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하방을 상당히 막아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이체 건수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불타기를 좀 좋아해서 네. 물 들어올 때 좀 노를 저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시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늘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롱롱롱. 저는 DAT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트레셔리 기업은 아니지만 DAC 방법으로 DAT 마음으로. 물이든 불이든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쵸. 불 속도 노를 젓고 네. 물도 노를 젓고 불은 불 가운데 전 걸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롱롱롱이네요. 모든 순간에 매수를 하고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언제든지 네.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는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1월 들어서 바이낸스 안에서의 입출금 현황이 이렇게 180도 바뀐 데는 확실히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키워주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신호도 있습니다. 네. 바로 파생 상품 쪽에서도 지금 매도 압력 완화 시그널이 나오면서 레버리지가 전부 리셋이 되고 안정적으로 재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현물 지표인 스포테이커 CBD를 보면은 지금 원래 매도 우위에 있다가 중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매수 초입으로 올라간 상황이고 네. 실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매집에 대한 시그널이 파생 쪽에서도 같이 포착이 되면서 온체인도 파생 쪽도 모두 공격적인 상승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OI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보시면 고점 이후에 강한 리셋이 한번 나왔었고 그 뒤로 과도한 레버리지 깨끗하게 청소된 다음에 그쵸. 이제 가격이 안정돼가지고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인데 10만 달러. 우리가 네. 9만 달러 초반대 있을 때 9만 1천 달러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쵸. 그다음에 9만 4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9만 7천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저항을 이번에 9만 7천 뚫었지만 그 저항을 지지로 바꾸진 못했고 일단 9만 7천 맞고 9만 6천까지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좀 아쉬운데. 지금부터 볼 건 이제 10만 달러라는 겁니다. 10만 달러.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RSI 같은 경우도 지금 70까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네. 단기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아하. 그리고 이제 롱에 대한 레버리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의
가격 하락이 또 그러면은 안 되지만 또 롱 스퀴즈나 뭐 레버리지 청산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 네. 지금 조금 가파르게 오른 만큼 약간의 가격 하락이 시장에는 조금 더 깊은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불안한 게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동안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방향성이 잡히면 그 롱으로 만약에 잡히면 롱이 막 늘어나고 그렇죠. 숏으로 잡히면 숏이 막 늘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포지션들이 계속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롱이 과열이 됐다고 하니까 살짝 꺾일 수도 있다. 이런 게 학습이 돼서 맞아요. 좀 우려가 되긴 하네요. 그래도 앞에서도 계속 장기 보유자들, 이 오지들에 대한 데이터 계속 보여드렸는데 지금 또 보여드리는 지표가 이 장기 보유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최근에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 강도가 확실히 올라간 모습이 체크가 됩니다. 이게 2026년 1월 되고 오지들이 그동안 연말 동안 팔았다가 지금 12월, 1월 넘어오면서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도 지금 상황에서는 낮은 수준이에요. 채굴자 포지션 지수가 마이너스 0.15.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지금 안 팔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너무 앞에서 이제 최 기자님도 설명을 주셨듯이 네. 이 제도권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오히려 또 롱 쪽이 한번 또 청소가 되면서 오히려 조금 한 번에 하락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대로 기세를 몰아서 또 10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주는 저력을 보여줄 아주 중요한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제도권 문제가 압박을 받고 있지만 기관과 그리고 고래가 마구마구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3,339달러, 3,300달러 선을 아주 잘 버티고 있는데 무엇보다 형님인 이 비트코인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네,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한 달 최고치이자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3,3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사실상 비트코인 대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단순 기술 반등보다는 거대한 약세 포지션이 좀 해소되는 국면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배경의 이제 원인이 좀 대규모 숏 청산이 이제 불러와서 그런 건데요. 네. 네, 이제 코인 글래스에 따르면 약 7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숏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이 중 약 3억 8천만 달러는 비트코인 숏, 2억 5천만 달러 이상이 이제 이더리움 포지션이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번 급등이 근본적인 펀더멘탈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이전 가격 하락 구간에서 남아있는 공급 소요 불균형과 포지션 정리가 좀 겹치면서 가격이 기계적으로 빠르게 당겨진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면 좀 숏이 청산돼서 좋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좀 미끄러져 앞으로 쏠린 느낌이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누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이 이더리움 가격이 앞으로 쏠린 느낌이다. 네, 이렇게. 살짝 휘청한 느낌이 네.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이더리움이 말씀하신 대로 더 강하게 움직였다는 점, 요거랑 이제 이더리움이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는 네. 너무 많이 눌려있던 포지션이 좀 정리됐다는 결과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의 바닥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아직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좀 말하기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의 이제 전망론에 대해서 좀 비트코인을 농가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가능성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한조 기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도 능가를 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이제 스탠다드 차다드가 이제 네. 기관 투자 소유 증가랑 온체인 펀더멘털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한 건데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 거시 변수에 이제 영향을 받는 동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탈중앙화 금융, 실물 자산 토큰화 등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더리움 목표가를 올해 7,500달러
이제 2029년 3만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이더리움이 그리고 2026년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코인 관련 이슈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고 디파이 갖고 있고 실물 자산 토크나 네. RW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잘 갈 수 있다는 이 의견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제 좀 기술 로드맵 측면에서 이제 차별화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디파이 개발자 이 디파이 이그나스로 이제 활동하는 분이 네. 이더리움이 올해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명확한 로드맵을 꼽았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 2026년까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뭐 불확실성이나 좀 이런 노출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이제 미래 위험에 대비한 기술 로드맵을 이미 갖추고 있다. 좀 든든하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 이제 이더리움이 레이어 1 가스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고 네. ZK EVM이 상용화되면 고액 거래에서도 빠르고 저렴한 이제 처리가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제 즉 대부분의 거래가 레이어 2에서 이제 처리가 될 예정이라는 건데요. 네. 이 부분에서 왜 그럼 이더리움이 아직 죽지 않았나, 안 죽었나?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뭐 눈에 띄는 한방 업그레이드는 없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지루해야 할 정도로 좀 잠잠하지만 계속해서 기술이 쌓이면서 좀 단단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쉽게 말을 하면 이제 네. 좀 벼락치기를 안 해도 이제 좀 매일 꾸준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약간 모범생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모범생이 전교 1등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는 확실히 이더리움이다. 네. 벼락치기 하지 않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유동성 구조 변화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알트 시즌이 없다. 이런 좀 무서운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뭐죠?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이용자들은 좀 슬픈 소식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이제 2025년 이후에 유동성 구조가 조금 전 강세장과 다를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윈터뮤트 분석에 따르면 자금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퍼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이 가고 이더리움이 가자 외치고 나면 네. 좀 유명한 알트코인들이 좀 차례차례 갔었는데 낙수 효과로 막 가자 막 외쳤잖아요. 네, 다 같이 알트코인들. 가자로 외쳤는데 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아하. 큰 형님들만 이제 가자로 외친다는 얘긴데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예전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 네. 알트가 다 오르는 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뭐 비트나 이더나 리플 같은 이제 큰 형님들, 네. 뭐 VIP 티켓 고객들 이런 분들만 조금 조명이 받을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근데 작년에 10월 10일 날 대규모 청산 이후에 밈코인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들은 조금 더 조명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반면에 이 급락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 이 큰 형님들이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탈리아 은행권 연구자인 클라우디 비안코티가 이제 네.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이더리움의 금융 인프라 역할에 이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이 좀 탄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뭐 온체인 대출, 토큰화 금융의 결산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이더리움의 가치가 만약 크게 하락할 경우에 검증자 보상이 약화되고 네트워크 보안이랑 거래 확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이제 시장 리스크를 넘어서 인프라 리스크로 이제 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더리움이 단순히 좀 망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좀 금융 인프라가 이미 이더리움이 이제 이꼴 금융 인프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 있죠. 네, 가격이 흔들리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잘 구축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하고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진짜 흔들리게 되면 네. 잘 구축해 놓은 시스템도 좀 위험할 수 있다. 좀 이거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더리움의 창립자 우리 비탈릭 부테린 형님께서 굉장히 요즘 이 이더리움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가 봐요. 네. 경고를 또 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죠? 네, 이제 이탈리움 창립자인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이제 구조적 한계를 지적을 한 건데요. 그래요? 네. 네, 이제 탈중앙화되지 못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여전히 달러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그렇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장기적으로 단일 국가 통화에 묶인 구조가 이제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오라클 조작 가능성이라든지 기술적 취약성도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달러
퓨처 패깅이 탈중앙화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이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좀 경고장 아니면 으름장을 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서 조금은 이더리움이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창립자는 이런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이슈 저희가 좀 살펴봤고 현재 230분 저희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실시간 참여해 주고 계신데 혹시나 좋아요를 잊으셨다면 좋아요 지금 꾹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릴린 치킨님께서 좋아요 멘트가 필요합니다. 딱 제가 알맞게 했네요. 자, 쭈 기자. 이더리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더리움 ETF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이 온체인 데이터 상황 괜찮습니까? 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ETF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찍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억 7천만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기관들의 자금이 다시 이 코인들의 ETF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시그널 상당히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덕분에 이더리움의 현물 가격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주간 단위 기준으로 8%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8%. 3,345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게 이제 내부적으로 온체인 데이터가 튼튼한지가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좀 불을 지펴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같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지금 86억 달러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10월 9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10월 10일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깨끗하게 청소가 됐을 때 그 직전 수준까지 지금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불안한데요, 네. 오히려 불안하게 또 느껴질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소외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소외로 인해서 수급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좀 수요가 쌓일수록 작은 가격 하락이든 상승이든이 큰 변동성으로 변질 수는 있지만 피지가 막 위 아래 다 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워낙 소외되었었던 그 시절들을 그쵸. 생각을 해보면 네.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네. 드디어 우리한테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 수심이 조금 회복됐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 지금 네. 아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인 시장들이 네. 집집마다 지금 채워지고 있는 모습이 뿌듯하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앞에서 최 기자님도 잠깐 언급 주셨지만 스탠다드 차트가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을 내놨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이것도 엄청난 네. 그 가격을 불렀나요? 엄청나죠. 얼마죠? 이번에는 이더리움 개당 가격 4만 달러. 4만 달러요? 네. 이거 몇 배야? 10배. 10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인데 우리가 지금 100만 달러 간다고 그때 네.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더리움 3천 달러, 4만 달러 간다. 어지러워요. 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스탠다드 차트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다만 당장 뭐 올해, 내년 이랬으면 좀 신빙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다행히도 일단 목표가가 2030년 기준, 그러니까 4년 안으로. 근데 4년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이더리움이 이제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로서 월가나 기존 제도권에 펼칠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더리움 홀더로서 저도 의견을 그렇게- 얹어보도록 하겠고요. 의견 개진하신 건가요? 저 이더리움 홀더니까 가면 좋죠. 그럼 저 네. 믿고 이 4년 동안 이거 묵혀가지고 노동시장 엑시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네. 투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늘 시민 다 참고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는 이더리움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개인 의견과 함께 네. 거의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의 기술력과 네트워크 확장성이 제대로 된 평가만 받는다면 그쵸. 우리 지금 빅테크 기업들 지금 몇백 배의 지금 가치 밸류를 평가받아서 그 가격 가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네, 이런 테슬라 기업들.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몇백 년 뒤에야 그 가격이 되는 건데 그걸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땡겨받은 거니까. 땡겨받아서 그 가격된 건데 네. 이더리움은 반대로 너무 지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평가 절하. 않아서 제대로 시장에서 코인 시장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비춰주기만 한다면 네. 그러니까 제도권 이슈가 잘 마무리가 돼서 정말 기관들이든 누구든 아주 편하게 코인 시장을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해주게 된다면 네.
그 이상의 가치도 보여줄 수 있는 네트워크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킹 빼면 안 되겠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도 어떤 네. 핵심 조건들을 들였냐면 스테이킹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는 2030년까지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 4만 달러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친 거고요. 네. 지금 CPI 발표 이후로 이더리움 7%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 3,350달러를 안착하는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차 저항 구간이 3,338달러다라고 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그 저항을 돌파를 해서 3,353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저항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3,371달러. 3,371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 20달러 더 오른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3,350달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371달러까지 네.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주요 핵심 저항 구간은 3,470달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3,370달러 돌파 이후에 3,400달러까지의 가격 되돌림도 기다려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더북 상황 한마디로 현물 거래 안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걸어놨나 베팅해놨나를 보시면은 네. 3,338달러 아래 매수 방어가 아주 강하게 나와 있어서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3,350 위로는 매도 물량들이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구간이 하나의 단기적인 매도 포인트로도 작용이 될 수 있어서 네. 지금 여기에서 가격이 잘 버텨주고 3,400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350달러 위에 매도 물량이 꽉 차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매도 물량 야금야금 잘 먹으면서 지금 이더리움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 3,35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좀 살펴봤고요. 주요 코인 마지막은 리플 XRP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현재 그래도 2.11달러 잘 2달러 안착해 주고 나서 2달러 위에서 지금 가격 형성을 하고 있는데 주요 이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현재 이제 XRP 리플이 2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중장기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플은 현재 2.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아직 명확한 추세 전환이 확장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만 올해 초 5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면서 하락 추세에서 재시험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일 이평선이 그래도 회복을 잘 했네요. 네, 이제 매수세가 유지될 경우에는 이제 네. 추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좀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리플이 또 유럽 전역에서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렇게 확장성을 더 늘리고 있는 리플입니다. 어떤 네, 이슈가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리플이 이제 유럽 규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리플이 룩셈부르크 금융 당국으로부터 전자화폐 기관 라이선스에 대한 예비 승인을 이제 획득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번 승인은 리플이 유럽 연합 전역에서 이제 규제되었던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리플은 이미 영국 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자산 사업 인가를 받았었고 네. 일주일 새 이제 벌써 두 번째 이제 규제 승인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제 네. 네. 영국과 그리고 룩셈부르크까지. 그러면 EU 전역으로 또 이 서비스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일주일 새 두 번이 된 만큼 이제 확장을 넓혀간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지금까지 리플은 조금 규제센터에 먼저 출석 도장을 찍는 회사, 먼저 매부터 맞는 회사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매부터 맞는 회사요? 네, 네. 이제 규제 안으로 좀 먼저 들어가는 회사라는 이제 좀 안정적인 이제 포지션을 굳히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SEC한테도 좀 얻어맞고 했기 때문에 좀 매부터 맞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좀 입지가 네. 이제 규제 안으로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자동적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렇죠. 그런 네네. 회사가 됐다.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와의 소송에서 오랫동안 시달렸던 리플인데 이번에는 좀 클래러티 법안을 호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리플의
이제 CEO가 이제 환영한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요. 아, 이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 네, 오, 네. 긍정적인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 네. 이제 미국에서 논의 중인 이제 디지털 자산 그 말씀하신 클래리티 법안 초안에 이제 리플을 이제 비트코인이랑 네. 이더리움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제 핵심 조항이 포함됐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이 법안이 네.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ETP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된 암호화폐를 비증권으로 간주하는 네트워크 토큰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건데 네. 이와 관련해서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인 엘리너 테렛이 이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네. 리플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리플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크게 묶여 있었고 그게 가장 좀 이 논쟁이었고 SEC에서 계속 그걸 공격한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많이 매를 맞았었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 이제 좀 안전하다, 약간 동등하다, 약간 이런 조금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리플 입장에서는 좀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 CEO도 네. 이제 공개 지지를 이제 공개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제 뒤늦었지만 작동 가능한 규제틀을 제공하는 중대한 진전이라는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산업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확실히 리플 입장에서는 SEC한테 매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확정만 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동일한 이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니까 확실히 좀 리플한테도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 기자,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XRP, 아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그래도 잘 간다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XRP 같은 경우는 사실 왜 그러세요? 불안하게. 아니, 왜냐면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가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랑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홀로 전일 대비 1.5% 하락한 2.1달러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강조하시네요. 네,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도 0.5% 정도의 아주 소폭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오를 때 혼자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근데 너무 이걸 또 금쪽이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원래 수급은 먼저 비트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그쵸. 비트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더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알트들로 넘어가는 거여서 너무 조금 성급하게 또 우리에만 발전이 없어요. 또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우리 금쪽이는 잘 해낼 오은영 겁니다. 선생님 줄 알았어요. 네, 오은영 선생님 컨셉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기관 쪽의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난주에 4,500만 달러 정도가 기관 쪽에서 리플로 들어왔는데 이게 전주 대비 무려 400% 증가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ETF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XRP도 동일한 좀 호재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온체인 구조도 보면은 매수랑 매도의 균형이 상당히 잘 맞고 있는 상태여서 막 투기적인 어떤 상황이라던가 극단적인 공포라던가 이런 느낌은 전혀 없다. 그들은 아주 차분한 상태다.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리플이 2.1달러인데 이제 주요 지지 구간이 2달러예요. 그래서 그쵸. 여기를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1.8달러 부근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주요 저항 구간인 2.4달러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2.4달러를 돌파를 해줘야만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분기점에 있어서 매수 세력에 대한 방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다른 전문가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1.96달러가 지지 구간이고 저항이 2.4에서 2.5기 때문에 해당 부근을 돌파해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홀로 좀 박스권 횡보에 갇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돌파하게 된다면 리플 2.8달러에서 2.9달러까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지지 구간에서 잘 반등이 나와줘야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또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홀로 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리플의 모습을 단기적으로는 만나보실 수도 있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의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본 거래 흐름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시청자 문의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 포착된 코인은 우 코인입니다. 우 뭔가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 코인인데 우 코인 어떤 코인인가요? 네, 이제 우코인은 사실 이제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이러는 코인이라기보다는 네. 암호화폐 거래가 얼마나 잘 돌아가게 만드느냐, 요게 이제 초점이 맞춰진 코인인데요. 쉽게 말하면 유동성 인프라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인프라 토큰. 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코인을 사고 팔 때 가격이 튀지 않고 주문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체결이 되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는 이제 가격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트레이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한 이제 코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네트워크 구조는 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우는 혼자 있는 코인이라기보다 이제 네트워크라는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UX인데요. 이게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이제 거래 수수료가 없고 개인이나 이제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프로 트레이너 중심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우파이입니다. 우파이. 네,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해서 네. 즉 디파이 쪽에 가깝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교환이나 유동성 스왑이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는 게 이제 바로 우 네트워크, 즉 유동성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정리를 하면 중앙화 거래소랑 탈중앙화 거래소를 같은 유동성 풀로 묶어놓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거래 수수료를 할인받을 때 이제 먼저 쓸 수가 있고요. 수수료 할인. 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제공 보상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성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를 많이 사용할수록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큰이 묶이는 구조고요. 네.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우의 활동은 올라가고 유통 물량은 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두고 막 이게 뜬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제 거래 시장이 커질수록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활발해질수록 좀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토큰 코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네. 있겠네요. 쭈 기자, 기술적으로 분석 봤을 때 우우 코인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슨 멜로디죠? 너무 낯선 멜로디여서 많은 멜로디면 같이 화음에라도 넣어드릴 텐데 처음 제가 들어봤어요. 음정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네. 이 우라는 코인은 사실 지금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 대비 한 7% 정도 좀 반등세가 나오면서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좀 흡사한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요? 이게 직전 고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네. 고점이 2.48달러인데 지금 가격이 0.03달러예요. 0.03달러. 한마디로 지금 0달러, 0달러. 진짜. 전 말 그대로 0달러 코인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고점 대비 거의 99% 하락한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뭐 0.01달러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쵸. 사실상 고점 대비 거의 좀 망가져 있는 코인이다. 네. 전체 시총이 800억 원 정도이고요. 하루 일 거래량이 지금 한 1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큰 손들은 뭐 몇십억 원을 거래하는 게 뭐 그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이런 사실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버려진 코인이다라는 관심 바뀌다. 말이 완전 버려진. 그러니까 아. 큰 손들도 가지고 놀지 않는 수준의 지금 거래량과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트 풀이를 해보자면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해보자면 전문가시네요. 네, 0.0302를 상향으로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이 0.0309거든요. 네. 상향으로 돌파했죠. 그렇게 됐을 때 타겟 프라이스가 우리가 0.0340까지 기다려봐도 괜찮겠다. 좀 저 정도까지.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을 말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사실상 0.0달러의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에는 여러분들 크게 관심 갖지 마시고 시장에 관심 갖는 거래량과 유동성이 붙는 그렇죠. 코인들에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코인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최이담 이윤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또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